SK 최태원이 비정규직 해결하라! 비정규직 해결하라! 차가운 유치장에서 투쟁을 계속하고 계시다가 구치소로 이감되신 정규덕 동지가 금일 오전 7시 반경에 소리소문 없이 하도 빨리 나가가지고 피켓팅할 시위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나아가서 모든 노동자를 대변해서 열심히 싸워주고 계시는 것에 무한의 긍지와 자부심을 지부장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본이 민생 안정이랍시고 일자리 창출이랍시고 내미는 공약으로 우리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림조차 잡을 수 없는 금액인 465억을 배임, 횡령, 포탈 등의 죄목으로 저 안에서 SK그룹을 총괄하는 총수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은 이런 만행적인 행태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야 될 다만 몇만 원, 다만 몇천 원, 이것에 대해서는 치를 떨 정도로 아까워합니다. 개인이 몇백억, 몇천억, 몇 조를 좌지우지 해서 줘야 할 사람에게 줘야 할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의 이윤을 지키고자 그 권속들한테만 아주 조금, 마치 예전에 임금이 성은을 베풀듯이 이렇게 노동의 가치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법률 위에 존재하려는 이러한 야만적인 행태를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지부장이 가는 길에 동지들이 함께 있기에 그 앞에서 여러분들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동지들을 믿고 오로지 전진만을 하겠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동지들과 함께 승리의 함성을 부를 날에 모든 동지 여러분들이 한 분의 낙오자도 없이 저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새벽같이 또 정규덕 동지가 계신 또 은평 또 경찰서에 또 갔다 왔습니다. 그 얘기는 차차 또 같이 갔다 와주신 또 정규덕 동지가 속해 있는 그 지회 또 지회장을 모시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왔습니다. 의정부 교도소 날씨가 매우 쌀쌀하고 어제 또 노숙까지 감행하면서 또 오신 또 많은 동지분들 또 이하 간부님들 굉장히 피곤하고 머리도 아프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 이 투쟁의 이 싸움의 끝에 있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자 또다시 이곳 의정부 교도소를 찾아왔습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 착취 끝까지 길거리에 내몰고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현실에 SK가, 저는 최태원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일 오전 최태원 규탄 집회 여러분의 힘찬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성 발사! 결사 투쟁! 금일 아침에 저희 전주지회 조합원 전체가 우리 정규덕 부지부장 구치소로 이감되는 시간에 맞춰서 7시 정도 도착을 했습니다.
경찰들은 저희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고 유치장 쪽에서 출발한다 얘기하지 않고 정문을 통해서 나갈 테니 앞에서 기다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뒤에서는 유치장 쪽에서 몰래 사람을 빼돌리듯이 그렇게 차에 태워서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저희가 경찰서 앞에서 피켓을 들고 피켓 선전전을 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지도새도 모르게 차량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끝나고 경찰서 안에서 잠깐 담배를 피고 있는 사이에도 빨리 나가랍니다. 차량 빨리 빼서 경찰서 나가랍니다. 이 썩을 놈의 새끼, 경찰 놈의 새끼들이 대체 선량한 시민이 경찰서에 와 있는데 싹 꺼지랍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 정규도 부지부장님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큰 목소리로, 더 크게 투쟁합시다. 주제! 결사! 주제! 감사합니다. 선회전을 하려고 그 피켓을 다 들고 있는데 그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또 대기 계시는 뭐 저한테 형수님이십니다. 또 배우자분 되는 분한테 또 그 얼굴에 또 그 안부를 또 전할 입장입니다. 안부를 또 전할 입장인데 좀 멍멍합니다. 왜 상황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면서 멍멍하고, 아무튼 뭐 최대한 좀 빠르게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 노원지에 우리 문기식 우리 동지 모셔보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저한테 무작정 카드를 만들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직장 생활하면 그런 것도 저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그냥 이유도 설명을 안 하고 무작정 작성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침 저희가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많이 교육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에 대한 개인정보는 그냥 신경을 안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 행포가 너무 심하다 싶어가지고 저희 그 기사가 한 30년가량 되는데 저 혼자 못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 그 작성하면 치약을 하나씩 주는데요. 열이 받았는데 치약을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틀릴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너 이번에 실적 한번 볼게. 그렇더라고요. 너 실적 만약에 안 좋으면 각오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진짜, 사실 저희가 가장 그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최대한 그 고객의 불만을 해결해 주는 게 말 그대로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는데, 위에서는 무조건 빨리만 하라고 합니다. 고객은 원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를 무시하고 무조건 빨리만 처리하라고 하는 거에 고객을 기만하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저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그 할머니나 이렇게 뭐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 진짜 TV 이런 거 안 나왔을 때 제가 가서 처리해 줄 때마다 내 스스로가 자부심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아니라는 생각에 노조에 가입했고요. 지금은 처음에 나 하나의 그 작은 조약들이 각 지혜를 뭉쳐서 큰 바위를 이루었고, 지금은 이렇게 많이 모여서 큰 산을 이루었습니다. 절대 인간은 자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투쟁! 자, 얼마 전에 뭐 오늘도 마찬가지고 뭐 집으로 뭐 이상한 막 후소문 같은 거 막 날라오기 시작했죠. 그죠? 채태원한테 막 서신 보내고 연락장 보내고 했더니 또 뭐 답한다고 그런 식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집으로. 그래서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제 센터에서 보냈으니까 뭐 경총 다 배제하고 그 센터장 주소를 빨리 섭외해가지고 우리 또 각 지회 동지분들은 센터장 그 가족들에게 또 후세문을 또 보내는 건 어떨까 하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그렇게 한번 합시다.
우리가 뭐 죄진 것도 아닌데 자꾸 막 우리 쪽으로 몰아가는 거 보니까 뭐 우리도 그 가족분들한테 어떤 식으로라도 우리 나와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모셔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북주의 우리 함대승 우리 동지를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며칠 전 서린빌딩 앞에서 김대현 부지부장님께서 하신 용기에 대한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을 잊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려움이 무엇일까?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동지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투쟁하는 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추운 겨울날 찬바람에 칼바람에 저희가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그러고 있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두려운 건 그겁니다. 제 가족이, 제 가정이 저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제가 벌지 못해서 먹지 못하는 게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동지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로 인해서 고통받는 저희 가족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기 안에 있는 최태원 회장이 저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더 가열차게 투쟁을 해서 이 문제 꼭 해결하고 이번 달 안에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2월달 되면 저한테 오빠 이번 달 지나면 좀 힘들어질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이번 달 지나면 계속 투쟁을 하게 된다면 저는 밤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꼭 가정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구호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총파업 투쟁 승리하여 가족에게 사랑받자! 총파업 투쟁 승리하여 가족에게 사랑받자! 가족에게 사랑받자! 파업 투쟁 승리! 투쟁! 결사! 투쟁! 감사합니다. 나의 손 높이 솟구쳐 차별철폐를 외친다. 쓰러진 또 하나의 동지를 보듬어 안고 한 걸음 다시 한 걸음. 최태원이 해결하라! 비정규직 해결하라! 최태원이 해결하라! 최태원이 해결하라! 자, 우리 시흥주의 우리 안태진 동지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로 다 힘드시겠지만 조금씩만 더 힘을 내서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합시다. 투쟁! 자, 우리 동수원 우리 이정훈 동지 모셔보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신년 연설을 한번 들었는데, 처음에 나왔던 그 주제가 이제 충심이더라고요. 네, 어차피 대한민국 사람이면 충심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충심보다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고 근로자가 서민이 노동자가 춥고 배고픈 이 자리에서 투쟁도 하고 일반 서민들이 힘들어하게 사는데 충심을 요구하는 거는 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충심보다는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안심이라는 얘기를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해 들어서 씁쓸한 이야기들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주에는 작년에 저희 수원에서 이제 민주노총에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한 동지분이 회의를 오시다가 다리를 다쳐서 계속 이제 집에서 석고한 상태로 투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또 저희 조직 차장님께서 밤 늦은 시간 12시에 이제 집회를 끝나면 전철 타고 수원까지 가서 12시부터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리에 접질려서 또 그 작은 얼마 되지 않는 돈 자기 와이프와 아이들을 위해서 힘이라도 더 되고자 안심을 시키고자 일을 하는 알바를 했는데 알바비보다 더 많은 병원비가 나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동지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고요.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는 한 발 한 발 걸을 때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가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한 발 딛다가도 버스 올라타다가도 뚝 하면 우리 동지 한번 자리 한번 비면 마음도 우리가 아프지만 동지 한 번 안 계실 때마다 우리의 대우도 조금씩 줄어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요새 크게 눈에 띄지 않았지만 좀 눈에 띄는 게 조금씩 알게 모르게 대우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모든 동지분들 다 그러시겠지만 이번 달까지가 아마 그렇죠. 우리 회사에서 들어온 월급이 이제 거의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도 이번 달 안에 빠르면 다음 달 안에 최대한 빠른 투쟁 기간 안에 우리 인터넷 투쟁이 끝나길 바라실 텐데요. 이런 마음 모두 똑같지 않아 싶습니다. 그래도 내 옆에 동지가 있고 내 뒤에 동지가 있고 우리 앞에 있는 지부 간부님들 보면서 용기와 희망 잃지 마시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투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좀 아픈 소식들은 좀 빠르게 좀 전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지회 노동조합을 하기 전 센터로 돌아가서 그 기사의 신분으로 있었을 때는 아마 이런 소식들이 사실 귀로는 들리겠지만 가슴에 울림은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또 뜻을 가지고 같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있어서 동지를 느끼고 한 분 한 분 좀 가슴 저린 얘기할 때마다 남 얘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가 들리고 그래서 이 싸움도 더 가열차게 해서 좀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굳건하게 끝까지 보듬고 같이 갈 것 같습니다. 우리 강학주 회의감사님 모시고 맺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최태원 회장이 있습니다. 4년형을 받았습니다. 날짜로는 1461일입니다. 오늘로 형기 716일째입니다. 아직 50% 못 채웠습니다. 최근 몇 년간 통계를 보면 형기의 50% 이상 미만으로 복역한 사람이 출소된 일이 없다 합니다. 형기의 70에서 80%를 복역한 사람이 가석방되는 확률도 12% 정도 된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3단체 정경련, 경총 그리고 상공회의소에 있는 대표자들이 최태원 회장의 구명을 위해 언론에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 요번 구정에는 경제인 가석방이 없다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게 왜 신문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고 뉴스에 나와야 되는지, 어떤 언론 프로를 하기 위해서, 다음에 어떤 걸 노리기 위해서 그런 언론을 발표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는 사람답게 살고 가족에게 사랑받고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생활임금, 제발 먹고 살 수 있는 실질임금을 지급하라. 이러한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조합을 결성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할 사람, 저 안에 있는 최태원 회장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SK그룹은 광고에서 혁신, 이노베이션, 주구장창 외치고 있습니다. 반문 하나 하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본인의 머릿속을 혁신하고 변화해서 재계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을 때 본인만이 나서서 남들이 다 노라고 할 때, 안 된다고 할 때 혁신을 해서 본인 머리를 혁신해서 과감하게 예스를 외치고 노동조합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직접 협상할 의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소중한 동지가 구치소로 갔습니다. 저는 너무나 얼굴이 보고 싶은데 면회를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정규덕 동지 생각을 제 머릿속에서 당분간 지우려 합니다. 이름조차도 자주 올리지 않으려 합니다. 자꾸 가슴이 답답해지고 울컥울컥 화가 나서 제가 어떤 일을 저지를지 제 감정을 제대로 못 추스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경찰서 앞에서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은 우리 동지들이 갔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보고 싶은 동지, 정규덕 동지 하루라도 빨리 다시 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더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 감사합니다. 예, 집회 전에 사측에 짜발이가 와서 사진을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답답으로 구호 하나 주고 싶습니다. 사측이 개가 돼서 평생을 지져라! 오후 집회를 여러분들의 힘찬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방의 힘찬 함성 3초간 발사! 비정규직 철폐하라! 인간답게 살고 싶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승리! 투쟁! 열사! 투쟁! 계신 재태관 형님, 저희 SK 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가 5번째 회장님께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언제쯤 저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까, 회장님?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가 넘어갔습니다. 언제쯤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실 겁니까? SK그룹의 가장 끝 고객의 접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SK 이미지 만들어 온 사람들입니다. HCSI 4년 동안 일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다.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조속히 저희 문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1월도 벌써 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빨리 좀 저희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자, 그럼 오후 집회 여는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안 나오셔서 인부촌에 고양이로 전락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부촌에 호랑이로 알려지신 분입니다.
인천 서구지회장 이재호 지회장님을 이해조 지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십수년을 사측의 실적 강요로 자기네들의 고가 점수를 위해서 희생되어 왔습니다. 그 뒤에는 SK 브로드밴드가 있었고, 그 위에는 SK 텔레콤이 있고, 그 위에는 SK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 저 안에 최태원 회장이 4년의 형기를 언도받고 수감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최태원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이 말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똘똘 뭉치게 해준 그 끝에는 최태원 회장이 있기에 최태원 회장은 우리의 동지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앞으로 최태원 회장을 최태원 동지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동지가 저 안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 우리 문제 해결 안 해주니까 그러는 겁니다. 저 안에 있는 저 양반은 우리 문제 해결해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보내주면 안 됩니다. 안에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전체 SK그룹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인원 비율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인원 꼴랑 헤쳐먹은 거 반만 줘도 해결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최태원 동지를 응원합니다. 투쟁! 네! 끝까지 함께 투쟁해서 이 싸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꼭 승리하여 가정으로 현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쟁! 네! 감사합니다. 몰랐었습니다. 저희한테 엄청난 부자인 동지가 있었습니다. 투쟁임금 좀 여유롭게 줬으면 우리 좀 더 힘차게 긴 시간 여유롭게 투쟁할 수 있었을 텐데, 자, 그럼 최태원 동지 투쟁임금 좀 주십시오. 우리 문제 해결 안 해줄 거면. 자, 다음번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부의 막중입니다. 같은 이해조 지회장님과 같은 지회에 계십니다. 저희 이재화 연대부장님을 모시고 힘찬 투쟁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SK 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 연대부장 이재화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제가 최태원 회장과 뭐가 다른지 궁금해 생각해 왔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자본가이고 저희는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노동자고 자본가고 밥을 하루에 1,000끼 먹지 않습니다. 자본가라고 더 많이 먹지도 않고, 자본가가 먹었다고 먹으면 싸겠죠? 싸면 그렇다고 자본가가 황금똥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등을 위해서, 저희 인권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저희는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저희가 정당한 대가로 일한 노동의 대가를 저희 등에 빨대를 꽂아서 압독하게, 비열하게 더 큰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가석방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당합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공약을 내세웠던 자본가들, 재벌가들 절대 사면 조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어물쩡 법무부 장관에게 넘겨서 다른
본인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켰던 약속 꼭 지켜서 이 대한민국에 사는 저희 국민들이 똑같은 평등권을 유지할 수 있고 인권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꼭 저희 승리해서 저희 인권, 노동의 대가를 꼭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제! 예, 저희 인권, 노동 인권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처럼 기본적인 노동 시간하고 또 남들처럼 휴가도 보내고 여유 있는 시간 보냈으면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못 가졌던 거 이제는 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지분들? 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저희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고 또 그러기 위해서 어제 찬바닥에 100명이 넘는 동지들이 스티로폼 한 장 깔고 침낭 하나 덮고 잤습니다. 다행히 날씨는 이렇게 많이 춥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상당히 춥더라고요. 뭐 이렇게 갑자기 아픈 동지가 없나 살피면서 봤습니다만 다행히 아프거나 한 동지도 없었습니다. 그거 뭐 어렵지 않은 건데 우리에겐 너무나 어려운 건가 봅니다. 하지만 우리 뭉쳤으니 반드시 우리도 얻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말씀을 참 찰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욕도 참 재밌게 하십니다. 저희 송파지의 형님이시기도 하고 또 송파지의 정책을 또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저희 송파지의 이상준 정책차장님 모시고 또 힘찬 투쟁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지 여러분. 1조 우리 경기 남부 조원들은 이제 제 발언을 2번이나 들으셨는데요. 네, SK를 너무 사랑하는 SK 스토커 이상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언 때는 이제 기억나시겠습니까? SK 맥가 폭행 사건. 두 번째는 이제 SK의 역사 말씀드렸고, 오늘도 또한 이제 SK 역사를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59년 SK가 그러니까 성경 직물이 나일론 공장을 이제 대량 생산 체제를 확립하려고 기계를 들어야 되는데 돈을 다 써갖고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SK 설립자인 최정건 회장이 기생집에서 양주를 빨다가 우리 민족 정론지 조선일보의 방일영 사장과 친분을 쌓게 됩니다. 정말 멋진 인연이죠. 그래서 방일영 사장의 도움으로 일본에서 1만 달러의 차관을 받아서 나일론 대량 생산 체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조선일보 방일영 사장이 아주 선의를 도와줬겠죠. 와이로 같은 거 없이. 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놈 새끼들. 예.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1970년도에는 내수 불황과 수출 산업 지원에서 섬유 부분이 빠지게 되면서 불황을 겪게 되고, 또한 71년 대연가 화재 때 이제 9층에서 11층에 SK 많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대연가 화재 때 큰 피해를 입어서 또 SK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경 직물이. 근데 거기서 또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바로 박정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72년에 8.3 사채 동결 조치.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여러분 빚을 다 동결시켜주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꿀입니까? 너무너무 박정희가 고맙겠죠. 네, 이렇게 또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워커힐을 인수하죠. 73년도에. 이렇게 부도덕하게 일어선 게 SK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태원이 IMF 등장해서 일으킨 사업 있으면 저한테 뭐 말씀 좀 해주십시오. 뭐 하나라도 있으면. 전혀 없습니다. 1차 범죄 사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군식회계 1조 5천억 원,
20여 년 이상의 장부 조작.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음 1조 1881억 원이 있는데 채무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서 부채가 없다고 구라를 칩니다. 그리고 IMF 때는 JP 모건과의 이명 계약으로 JP 모건한테 1,000억 원을 퍼주게 됩니다. 정말 부도덕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2차 구속 때 판결문을 하나 발췌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들이 이게 판사가 판결을 내린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피고인들이 허황되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개새끼들 아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런 놈이 나오면 경제가 살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문제 해결할 때까지 절대 내버리면 안 되겠죠? 예. 자, 모두 끝까지 투쟁해서 이 싸움 반드시 이겨서 따뜻한 봄날 맞읍시다. 네. 예, 참 부도덕한 기업입니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SK그룹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는. 근데 우리 또 형님이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고 짧게 나와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객 접전에서 이미지 만든 거 맞죠? 저희가 열심히 해서 SK, ACSI 4년간 연속 1위 만들어준 거 맞죠? 근데 왜 저 사람은 모를까요? 우리가 했다는 걸. 참 답답합니다. 강철처럼 일했습니다. 몸이 깎여나간 것도 모르고 정말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하려 합니다. 사람답게 일하려 합니다. 기계처럼 일하지 않고. 하지만 우리는 강철처럼 단단한 노동자입니다. 철의 노동자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모여 뭉치세 빼앗긴 우리 핏땀을 투쟁으로 되찾으세 강철 같은 해방지 어서 모여 지키세 민주노조 우리의 사랑 투쟁으로 이룬 사랑 단결 투쟁 우리의 무기 너와나 철의 노동자 강군 투쟁으로 총포합 투쟁 승리하자. 강군 투쟁으로 총파업투쟁 승리하자. 총파업투쟁 승리하자. 파업투쟁 승리. 투쟁 열사 투쟁.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멋있습니다. 여기가 산도 있고 그래가지고 바람이 좀 차긴 하지만 그래도 보면은 기가 이렇게 흩날리는 건 되게 멋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나와서 기 만들고 했을 때 그때가 문득 생각나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지회를 맡고 계십니다. 네, 마포지회 여한철 지회장님을 모시고 더 힘찬 투쟁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나오면서 좀 뭐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가장 제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동지도 있고 그러지만 제 옆에 맨날 하루 밥 삼시세끼를 같이 먹고 두 끼군요. 점심 없습니다. 네. 아침에 밥을 먹고 저녁에 밥을 먹고 그러는데 며칠 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야 이제 투쟁 좀 그만하면 안 되겠냐. 너무 길다.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근데 뭘 보시고 그러셨냐 그러면
얼마 전에 호수무원들 집에 도착하셨죠? 등기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보면서 야, 니네 너무 그 회사를 힘들게 해가지고 이렇게 니네들이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노조가 있는 회사가 참 좋은 회사라고요. 이렇게 뭉칠 수 있는 회사가 열에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들, 회사 다니는 친구들 보면 그 회사엔 노조가 없대요. 노조를 만들고 싶더라도 인원도 안 되고 뭉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힘내라고 그 옆에서 응원을 해주는데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또 옛날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저에게는 오른쪽 팔에 2번의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한 번은요, 그 소사장한테 상당한 금액을 뜯길 뻔했어요. 하도 술 먹고 화가 나가지고 같이 동료들하고 있다가 창문을 하나 부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팔목에 약 한 20방울인가? 그 정도 꼬맨 자국이 있고, 그리고 몇 년 후 또 일을 하다가, 보통 주택기사님이나 공사하신 분들은 조금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일반 빌라 같은데 단잠 열면 단잠 모서리가 상당히 날카롭죠. 그거 열고 작업을 하다가 그 이쪽 손가락 그 신경까지 잘렸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근데 이 돈 다 원래는 일하다가나 뭐 돈 못 받은 건 제가 어쨌든 승질이 들어가지고 술 먹은 김에 그랬다 치지만, 일할 때 이렇게 신경까지 날라갔는데 회사에서 돈을 치료비도 내주고 그 다음에 뭐 위로금까지도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뭐 산재 처리나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손에는 기부스를 하고요, 반기부스를 하고, 그 봉합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전봇대를 탔습니다. 먹고 살아야죠. 가난해가지고요,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를 못합니다.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죽자사자 일했습니다. 죽자사자 일했는데 내가 받아야 될 권리를 여태까지 못 받았던 거예요. 전봇대도 2번 떨어져 봤어요. 한 번은 전기 먹어서 떨어지고, 한 번은 아시바 부러져가지고 떨어졌는데, 떨어질 때마다 눈물 나게 몸소리치게 싫었던 게 바로 이 생활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지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그래서 노조가 생겼을 때 이젠 우리가 뭔가 변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저희에게 니네들 부도덕하다, 왜 얘기하지도 않고 니들 마음대로 우리에게 덤비느냐, 너에게 돈을 줬지 않냐, 그 돈 제대로 받았을까요? 동지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 모르게 제 등 뒤에는 빨대가 하나 꼽혀 있더라고요. 빨대가 하나 꼽혀 있는데 이 빨대가 한 개 꽂혔는 줄 알았더니 수십 개가 꽂혀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빨대에 최단 끝을, 최 꼭대기를 봤더니 저기 안에 최고 높은 사람이 아주 큰 빨대를 우리 등 뒤에 꽂고 있었습니다. 우리 맨날 그러죠. 센터에 가면 본부장, 센터장 나쁜 새끼라 그러죠. 그 새끼 등 뒤에 꽂혀 있는 게 브로드밴드였고, 브로드밴드 등 뒤에 꽂혀 있는 게 텔레콤이었고, 텔레콤
그 위에 꼽혀 있는 게 SK였습니다. 자기네들은 저희에게 빨대를 한 번도 꽂은 적 없고 저희에게 시킨 것도 하나도 없답니다. 그리고 내 새끼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전부 몸자부에 뭐 붙어 있습니까? 전부 한 명 한 명마다 SK라는 로고가 박혀 있을 겁니다. 자, 저들이 말하는 못된 사람이 아니고 저들에게 가르쳐줄 우리의 자존심을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우리 과열차게 힘차게 그렇지만 즐겁게 싸워가지고 저 못된 자본들 반드시 우리 무릎에 앉혀야 되고 잘못했다고 빌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모두 힘차게 열심히 싸워서 가정으로 자랑스러운 자식으로 돌아갑시다. 투쟁! 투쟁!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아내에게, 신랑에게, 그리고 아들, 딸에게,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장인, 장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 딸, 그리고 사위, 며느리, 엄마, 아빠가 됩시다. SK가 진짜 가장 우리 문제 해결해라! SK가 진짜 가자! 우리 문제 해결하라! 우리 문제 해결하라! 파워 투쟁 승리! 투쟁! 열사! 투쟁! 반갑습니다, 동지 여러분. 부지부장 김선호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오늘 아침 우리 정규석 동지 얼굴 한번 보자고 은평사에 갔었습니다. 아마 아까 일부 순서에 얘기 들었겠지만 저희가 갔을 때 안에서 자기들끼리 뭐 쑥덕쑥덕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더니 뭐 이쪽에서 나온다, 저쪽에서 나온다,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7시 30분에 나올 거니까 이쪽으로 나오니까 잠깐 얼굴 한번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 대우를 한쪽으로 미는 겁니다. 밀고 뒷문으로 나왔어요. 뒷문으로. 저희가 도로 쪽에 있었기 때문에 위쪽에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었는데 나오자마자 저희가 있건 없건 그냥 옆으로 쌩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저희가 도로 중간 쪽에 있었는데 그거 바로 옆으로 스치고 상당히 위험하게 지나갔는데 그런 식으로 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집회할 때 저희 지부장님께서 매번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뭐 불법적인 거 하지도 않고 경찰들이 만약 뭐 의경애들이 신발이 벗겨졌거나 그러면 저희가 모두 챙겨주고 다 동생들 같아서 하나하나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다릅니다. 우리 저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경찰들에게 야유 한번 보내줍시다. 야유 시작!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들은 앞에서 친한 척 자기들이 뭐 어떻게 하는 척 해주지만 뒤에 가서는 안면을 바꾸고 저희들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모두 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경찰뿐만이 아닙니다. 자본가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면담 투쟁을 할 때 우선 저희 대우를 보고 분명히 겁을 먹었겠죠. 어떻게든 대우를 빼야 되니까 대화를 하겠다. 뭐 아무도 문제 삼지 않겠다. 대우 다 나온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SK 선거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주동자를 색출해서 강경하게 대응해달라. 모두 다 엄벌을 쳐해달라. 저들 자본가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모두 다릅니다. 우리 여기서 투쟁구 한번 외칠 건데요. 자본가의 목을 한번 비틀어 보겠습니다. 투쟁할 때 팔을 뻗어서 자본가의 목을 잡은 다음에 비틀어 봅시다. 투쟁! 저희가 면담 투쟁을 하고 SK그룹에 있는 관계자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입니다. 우리는 결정 권한도 없고 우리는 판단도 못하는 바보들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노조와 얘기할 수 없다. 참 저 안에 있는 채태원 불쌍합니다.
아무 결정권도 없고 아무 판단도 할 수 없는 그런 애들 사장이라고 앉혀놓고 잠도 안 올 것 같습니다. 정말 안쓰럽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채태원에게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SK그룹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은 결정권도 없고 판단력도 없는 바보들만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 채태원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지 여러분? 네! 우리 자본가들 목 한번 다시 한번 비틀어 봅시다. 투쟁! 네! 구하나 외치겠습니다. 아까 한 동지분께서 채태원도 우리 동지라고 했죠. 구 한번 외치겠습니다. 정동지 석방하고 최동지는 영원히 깜빡해! 정동지를 석방하고 최동지는 영원히 깜빡해! 영원히 깜빡해! 파업 투쟁 승리! 투쟁! 열사! 투쟁! 연화장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서한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선 엽서도 보냈습니다. 수백 장의 연화장과 엽서가 그분에게 갔을 겁니다. 그 수백 장의 연화장과 엽서를 한 장도 안 읽었을까요? 아니면 읽긴 읽었는데 무시하는 걸까요? 왜 자기네가 일을 주고 유니폼도 입혀서 일 시키는 사람들을 이렇게 홀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과연 무서운 건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무시하실 겁니까? 제발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제의 선전부를 맡고 계십니다. 안양제 이래혁 선전차장님을 모시고 힘찬 투쟁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쟁!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뭐 생각한 건 있는데요. 이건 뭐 선거랑 관련된 겁니다. 제가 지금 사는 곳이 서울시 관악구입니다. 뭐 정당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관악 울 선거구가 이제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이번에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면서 갑자기 프랜카드 하나가 걸려 있더라고요. 새누리당에서 걸어놓은 프랜카드 하나를 봤습니다. 거기에는 경로당 지원금 노인을 위해서 쓴다고 596억 원을 책정했다고 프랜카드를 걸어놨습니다. 서울은 젊은 사람들이 시골은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표를 달라고 하죠. 서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궐선거에 젊은 사람들 투표 안 할 거고 노인분들한테 표를 얻으려고 그런 프랜카드를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저도 투표를 안 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투표하신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 새누리당 국회의원 많이 없을 겁니다. 저희가 나중에 다음 대선 때 오로지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해서 정말 좋은 정당이 국회의원을 되고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말 새누리당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새누리당이어야 된답니다. 왜? 경로당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돈 없지? 네. 계좌번호 붙이랍니다. 문자로. 그래놓고 제 계좌번호 말고 와이프 계좌번호 보내달랍니다. 왜냐니까 네가 노조로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손주들이 분유값이 없을까봐 보내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김에 와이프 계좌번호 오늘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버지고 형님이고 저를 응원하는 건 아니고 손주 며느리가 굶을까봐 돈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 이 싸움 끝까지 승리해서 가족에게 사랑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해서 승리하겠습니다. 투쟁! 자식을 가진 아버지가 왜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줍니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손주 새끼가 저희 어머님이 그랬습니다. 손주 새끼 아무리 이뻐도 내 새끼 힘들게 하면 밉다고 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새끼가 그만큼 더 소중한 겁니다.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아버님한테 잘 해드리세요. 저희 회사에 SK에 아버지가 여기 계십니다. 아들들이 이렇게 아들 딸들이 면회 왔죠. 아버지 배고파서 굶어 죽을 것 같다고. 근데 저 안에 계신 냉정한 아버지는 우리가 배고픈 걸 잘 모르시나 봅니다. 아무리 깨물어도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손가락은 아프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잘라내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꼭 달라붙어서 깨물면 아프다는 걸 알려줍시다. 동지 여러분, 다 같이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예, 외쳐봅시다. 아버지 배고파요! 아버지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아버지! 밥 좀 주세요, 아버지! 우리 새끼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우리 새끼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참 거지 같습니다. 괜히 옛날에 쪽팔리게. 우리 아버지한테도 그런 얘기가 많이 했는데. 취소하겠습니다. 굶어 죽더라도 쪽팔리진 않겠습니다. 예, 의외로 금일 집회 마무리하는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 경기 서부를 맡고 계십니다. 김재원 부지의장님 모시고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두 분이 그 오늘 아침 은평경찰서 상황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정확하게 전파가 좀 잘 안 된 것 같아서 경찰관이 아니죠. 짭새들이랑 얘기했던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7시 좀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동지들이 이제 몇 분 계셨고 저랑 이제 전주지회 분들이랑 같이 갔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은평경찰서가 건물 앞쪽으로 이렇게 현관이 있고 뒤쪽으로 유치장이 있어요. 유치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유치장 쪽이 있고 정문 쪽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 거죠. 생각했을 때 뒤쪽으로 아무래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하고 바로 차에서 태워서 나올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해서 안내 데스크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몇 시에 나오는지.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짭새 옷을 입고 계시길래 여기 오늘 이감 되시는 분 그랬더니 대뜸 다 듣지도 않습니다. 대뜸 안 돼요.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아니 뭐가 안 되냐고요. 저희가 무슨 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 보려고 하는 거다. 얼굴 보고 갈 거다. 그랬더니 나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계신 분이 상황을 보더니만 좀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으니까 뭐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이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호송할 때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수갑 차고 이렇게 포승을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그런 모습 보이기 싫을 거다. 그런 거 저희 다 감안하고 왔습니다. 대화를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일하는 동지니까 얼굴 한번 보려고 그렇게 왔다고. 그랬더니 그러시냐. 7시 30분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뭐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나와서 다른 이제 지부 간부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열이 받는 거여서 저도 모르게 그냥 나 이 씨발 새끼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옆에서 이제 사복 입은 경찰이 사복 입은 이제 짭새가 들은 거죠. 표정이 진짜 막 역같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계속 이렇게 저를 주시를 해요. 열은 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가서 얘기를 하려는데 저희도 고민이 되죠. 뒤쪽에서 나올지 앞에서 나올지. 그래서 전주지회 분들은 정문 쪽으로 나가서 도로 쪽에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피켓이 뭐 누구를 죽여라, SK 뭐 살려 어쩌 뭐 이런 내용 아니에요. 그냥 정규덕 동지 힘내세요. 이런 내용들 몇 장 들고 서 있었어요. 건물 앞에 있는데 분명 이제 나올 시간쯤이 됐어요. 한 분이 처음에 무조건 안 된다고 했던 그 짭새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쓱 듣더니만 저한테 다시 와요. 이쪽으로 나와요. 정문 쪽으로. 이쪽으로 나오니까 근데 얼굴 못 볼 거다. 그래, 괜찮다. 그러고 있는데 차 한 대가 쓱 지나가는 거예요. 저 차례는 거죠. 네. 그냥 얼떨결에 그냥 이러고 서 있다가 그냥 차 한 대 지나가는 거 그냥 보고 말았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김선우 동지랑 저랑 참 허탈하게 있었습니다. 좀 있다가 정문 쪽에 계시던 동지가 와서 차 지나갔어. 그냥 빨리 오라고. 열은 봤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또 어떤 양반이 높은 짭새인지 뭘 하나 가지고 오더니만 전주지회 동지한테 여기 책임자가 누구냐? 아까 전주지회분 맞죠? 예. 여기 책임자가 누구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임자다. 그랬더니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무슨 상황이요? 아니 뭐 여기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무슨 상황이요? 보셨잖아요. 얼굴 보려고 왔는데 못 보게 하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뭐 저희가 경찰서를 뭐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저희 같이 일했던 동지들, 전주에서 같이 일했던 동지들 서울에 와서 고생하는데 또 구치소 들어간다고 하니까 마지막에 얼굴 한번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얼굴 한번 보자고 왔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불법 집회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불법 집회를 규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그냥 뒤돌아서 그냥 왔습니다. 도대체가 저희가 거기서 무슨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피켓 들고 서 있는 게 불법입니까? 경찰서를 습격을 하러 갔나요? 거기서 구호를 외쳤습니까? 그냥 동지
구속돼서 그렇다고 그 동지가 유리를 깼습니까? 집기를 훼손을 했습니까? 답답하게 귀에 그냥 뭐를 쳐박았는지 듣지도 않고 이런 상황 싫어서 얘기하자고 들어가서 면담을 요청을 한 것 뿐인데 정말 범죄자 취급을 하고 그 범죄자 우리 동지들 얼굴 못 보게 하려고 옆에서 듣고 있다가 유치장 쪽으로 이렇게 갈 것 같으니까는 이쪽으로 나와요. 발 묶어놓고 거짓말이나 해야 되고 불법 집회라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가고 경찰들 월급 누가 주나요? 저희가 세금으로 내는 거 아닙니까? 정당한 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금?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그러니까 짭새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라면 선량하게 세금 내고 정당하게 일해서 대가 바라는 저희들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본, 건물 그 새끼들 보호하느라고 우리들을 갈아놓고 서 있는지 제발 짭새가 아니라 경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본이라는 단어도 몰랐습니다. 처음에 노조가 생기고 가입을 하고 그랬을 때 저희가 대단한 거 얘기했습니까? 다치면 치료해달라는 겁니다. 그 얘기 안 들어줘서 얘기하러 갔더니만 범죄자 취급하고 저희가 공권력이랑도 싸워야 됩니까? 오늘 느낀 또 한 번의 이런 자괴감, 패배감 다시는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지들 정규덕 동지 석방되고 환하게 웃으면서 그 딸바보 아빠 다시 얼굴 봤을 때 환하게 맞아주시고 함께 같이 머리띠 또 두르고 또 결사투쟁해서 자본 앞에 짭새들 앞에 우리가 당당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투쟁! 감사합니다. 짭새 하는데 짭새 뜻이 뭔가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 경찰 맡아보면 새죠. 그 새가 아무 새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잡새 하다가 짭새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쩌겠습니까. 경찰도 위에 사람이 있을 거고 위에서 하지 말라는데 그죠? 근데 다 나쁜 사람만은 아닐 겁니다. 믿어봅시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정규덕은 죄가 없다. 즉각 석방하라. 정규덕은 죄가 없다. 즉각 석방하라. 즉각 석방하라. 파업 투쟁 승리 투쟁 열사 투쟁. 우리의 적은 기업입니다. 우리를 착취해왔던 기업입니다. 이 기업과 노동자가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장 좀 보겠다는데 면담을 요구하실 분인데 잡아간 인원만 222명입니다. 그 중에 3명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끝내 한 명의 동지가 오늘 구치소로 수감됐습니다. 우리는 이 동지를 반드시 구출할 겁니다.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동지와 함께합니다. 투쟁! 투쟁! 결사! 투쟁! 우리 여러분들,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자, 힘차게 파업가 오르면서 금일 집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지키려다 동지의 약속 해골도 좀나도 지킨다. 노조기 빨아래 뭉친 우리 우선 대통령 물리친 우리 파업투쟁으로 뭉친 우리 해방기 빨아래 맞선다.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맞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승리의 그날까지 끝까지 뒤에서 반드시 쟁취하자. 반드시 쟁취하자. 파업투쟁 승리 투쟁 결사 투쟁. 전주함은 충당결로 임당 투쟁 승리하자. 전당은